연산군은 일단 조선 왕조에서는 폭군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왕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러나 쫓겨났다고 해서 평민으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으로 강등을 했죠. 왕 밑에서 군으로 강등했기 때문에 연산군 일기라고 연산군이라고 하고, 무덤도 이제 사대부 수준으로 만들었죠. 저기 실록도 실록이라고 안 하고 연산군 일기라고 합니다. 아무튼 반정으로 쫓겨난 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억울하다인데, 연산군이 과연 폭군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억울한 부분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일단 쫓아낸 사람들은, 그러니까 왕을 쫓아내는 것은 조선시대에 뭐 성공하면 뭐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역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맞는 말이지. 근데 어쨌든 성공을 했어도 이 사람이 정말 하늘이 버릴 정도로 잘못을 한 사람이면 쫓아낼 수 있다라는 논리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그 천명사상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즉위한 왕 세대는 연산군이 쫓아낼 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록에다 여러 가지 기록들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는 제가 봐도 분명히 없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군은 억울한 건 맞아요. 억울한 건 맞는데,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냐? 뭐가 억울하냐? 그럼 그거 빼고 나면 너는 훌륭한 왕이었냐? 아니면 뭐 보통의 왕은 됐던 거냐? 요게 이제 오늘의, 그래서 연산군이 어떤 왕이냐를 이제 마지막으로 판정하는 것을 이번 주제로 하겠습니다. 모든 실록은 이제 총서라는 게 있어요. 그 왕이 어떤 그 아주 간략한 요약인데, 연산군 일기에 총서에 보면은 당연히 씹어놨죠.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건 무엇을 씹었냐? 간략하게 씹어놓은 게 있어요. 뒤에 가면 장황하게 씹어놓은 게 있고. 연산군 일기 총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소시적이 어릴 때 학문을 좋아하지 않아서 동궁에 딸린 벼슬아치로 공부하라고 좀 권하는 이가 있으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즉위해서는 궁 안에서 행실이 좋지 않았으나 바깥에서는 몰랐다. 만년에는 주색에 빠지고 도리에 어긋나며 포악한 정치를 극도로 해서 대신 대간 시종을 거의 다 그러니까 죽이고 불로 지지고 가슴을 쪼개고 마디마디 끊고 백골을 부수어 바람에 날리는 형벌까지도 있었다. 드디어 폐위하고 교동에 옮기고 연산군으로 이제 이름을 다시 바꿨는데, 두어 달 살다가 병으로 죽으니 나이가 31살이었고 재위가 12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째, 소시적의 학문을 좋아하지 않아서 공부를 거부했다. 근데 이게 우리처럼 그냥 졸업장 따는 공부가 아니라 왕이고 세자로 임명됐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서연이라는 걸 만들고 대신들을 붙여서 국왕 예비 교육을 합니다. 서연을 제대로 받고 자란 왕하고 그렇지 않고 자란 왕은 두 가지 큰 결격사유가 생겨요. 하나가 참는 걸 잘 못해. 그러니까 신하들을 만나면 이 사람도 여러 사람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정치라는 건 너 틀렸어. 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라는 건 또는 리더라는 건 굉장히 능구렁이 같이 하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되는데, 이런 훈련을 못 받은 사람은 네 말 맞지, 네 말 틀리지, 뭐 이런 식으로만 하다가 사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감정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왕으로 산다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구속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참 이상해.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회사에서 말단 사원이 자유가 더 적으냐, 회장님이 자유가 더 적으냐. 말단 사원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회장님은 맘대로 하잖아. 자기보다 1000만 가지 자유를 가진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회장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자유가 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왕이니까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당신은 왕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이걸 못 견뎌요, 사람.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죠. 그런 게 많아서 이 동궁 시절에 공부를 게을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싸웠다는 거는 이 사람이 훈련이 안 됐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훈련받을 자세가 안 돼 있다. 우리가 유학의 세계는 늘 자질 얘기하고 출생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항상 뭐 이렇게 그런 건 타고난다. 그 타고나는 것만 시비 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이분이 교육 과정을 자체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건 자격이 없다는 거지. 궁안에서는 행실이 좋지 못했다. 이것도 그냥 뭐 왕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술 먹고 자빠지고 이러면 되겠냐. 너 평소 왕이면 행동 거지를 바로 해야지. 요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왕이 뭐 노는 것만 좋아했다. 왕이 노는 것만 좋아했다는 말에 또 뒷면은 뭐냐면 왕이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왕인데 정말 뭐 잘해. 뭐 천재야. 서류도 칼같이 결제하고 뭐 타닥타닥 결제. 그리고 이제 퇴근했으니까 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뭐 막 맨날 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현대 기준으로 보면 걸리나? 아무튼 사생활은 그건 왕의 사생활이고 공적 임무를 잘했으면은 훌륭한 거 아니냐. 우리는 공적 임무만 갖고 따져야지. 사생활이야 뭐 자빠지든 뒤집어지든 나와서 일만 잘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중세 유학의 관점에서는 왕이 결제를 잘하고 서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이 돌아가서도 이게 자세를 바로 하고 어디 홍수는 안 났나. 내가 오늘 도장 하나 잘못 찍어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지 않나. 내가 오늘 저 사형 선고에 사인했는데 이게 옳은 걸까? 하늘이시여. 만약에 내가 잘못한 거라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세상이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천인합일설이고 왕을 견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뭔 상관이냐 도대체. 나는 양심껏 최소한 노력을 했는데 내가 방에 들어와서까지 TV도 못 보냐. 테레 볼 때도 무슨 넥타이 메고 이게 차렷 자세로 봐야 되냐. 유학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죄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후가 잘못되고 백성들의 원망이 커지고 나라가 잘못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연산군이 주색에 빠지고 도리에 어긋났다는 거는 이 아저씨가 벌써 세상을 망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줄에 가면 포악한 정치를 하고 뭐 다 죽이고 불로 지지고 뭐 뼈를 갈라서 나누고 뭐 이렇게 했다. 저놈 포악하구나. 이게 아니죠. 여기도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정치를 하면서 신하들을 이제 숙청하고 죽였다. 누구도 죽이지 않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떤 감정에 잘못 죽였다는 거. 그 다음에 죽였다. 좋아 이거야. 뭐 누구는 안 죽였냐. 다른 왕도 죽였어. 그러나 어거지로 죽이더라도 법대로 죽인다. 영모를 죽인다고 해도 영모는 여러 가지 예외가 있고 뭐 고문도 해도 되고 그렇지만 아까 부관참시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부관참시도 그래도 부관참시 했으면 거기까지잖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때렸다고 쳐요. 그러니까 폭행이 아니고 벌로 쳤다고 쳐요. 10대 맞아야 돼. 10대를 때렸어. 그걸 끝내야지. 10대 맞는데 필요 이상의 욕을 하고 얼굴에 침 뱉고 그랬다면 이건 형이 아니라 모욕이죠. 그건 잘못한 거고 불법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신하가 죽을 죄를 져서 죽였다고 하더라도 법에 없는 처벌을 한다는 건 이건 지극히 위험한 거고 더욱이 왕이나 권력자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조선에서는 이건 무자격을 넘어서 나라를 망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써여 있는 것만 가지고 봐도 이게 죄상이 이겁니다가 아니고 딱 구조적으로 너는 자식이 훈련도 안 해, 자세도 안 돼 있어, 인간성도 틀려먹었어, 왕으로서의 기본 도리도 안 해. 그러니까 쫓겨났고 쫓겨나자마자 병으로 죽었다간 하늘의 벌을 받았잖냐.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너무 길게 했네. 누가 나보고 제발 좀 그런 얘기 길게 하지 마시라고. 사람들 재미없어 한다고. 그냥 재미난 얘기나 좀 빨리빨리 넘어가시죠. 그거 보면 다 도망갑니다. 막 그러던데 버릇이 어디 가나. 특히 야사에 있는 연산군에 관련된 쟤는 뭐 이랬다라는 얘기는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악명을 얻으면 이제 소문이 나는 거야.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 궁중에서 왕의 사생활은 거의 몰라요. 그리고 사택이 아니고 공무를 볼 때도 왕을 만나는 사람은 정말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궁중에 있는 관원들이 밖에 나오면 뭔 얘기 물어보겠어요.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소문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봤는데 어쩌네 하면서 이제 말을 한다고. 이게 진짜 무슨 모르는 백성이나 노비가 하는 게 아니라 꽤 벼슬 있는 관원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없는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뭐 누가 봤는데 관원들이 썼던 일기라든가 수필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는 이야기들도 과장된 이야기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김종직이 갔다가 연산군을 보더니 야 쟤는 눈빛을 보니까 저거 무서운 놈이 있어야 나갔다. 거짓말이지. 김종직은 연산군 만난 적도 없어. 그 전에 죽었는데. 아무튼 무슨 여자 얘기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는 거는 다 카더라예요. 진짜로 카더라고. 내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뭐 어떤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어떤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실록에 보면 이제 왕의 음탕이 날로 심해서 뭐 이랬다 저랬다. 로마 황제 얘기들 중에서도 좀 그쪽으로 나간,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고 사람들의 대중적인 욕구를 위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나 있을 것 같은 얘기들, 카리큘라가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 등등등 그런 얘기, 비스무리한 얘기들이 실록에 조금 있는데 이거는 대체로 보면은 가만히 들어보면 다 카더라야. 나중에 중종반정 일으켰던 무신 중에 서열 1위가 박원종인데 박원종이 사실 연산군한테 손해를 안 봤기 때문에 박원종이란 사람이 왜 저 사람이 반정을 했지? 그러니까 나중에 중종반정이 일어날 때 제일 의아한 사람이 박원종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야말로 연산군 치세에서 아무 피해 본 거 없는 사람인데 왜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박원종의 누나가 월산대군 부인이었는데 또 세자의 유모기도 했어요. 대비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궁을 자주 들라들고 궁에도 오래 머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분명히 뭐 여기 연산군하고 썸씽이 있어서 죽은 것이고 나중에 자살을 했다. 이게 얘기가 막 퍼져나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실리는데 이거 가만히 검증해 보면 물론 100%라는 거는 없어요. 100%라는 건 없는데 월산대군 부인이 그러니까 박 씨가 월산대군 후처였다는 얘기도 틀린 얘기고, 왜냐면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자기들 생각이 좀 그렇잖아. 그래서 후처, 즉 젊은 부인이었다. 그래서 연산군하고 바람났다. 이렇게 갔는데 후처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추정해 보면은 최소한 연산군보다 20살, 30살은 많았, 20살, 최소한 20살 이상 많았어요. 물론 뭐 나이가 문제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봐서는 너무 좀 어거지스러운 거지. 월산대군 부인이 대비하고 친해서 또 세자 유모였기 때문에 궁중에 좀 오래 머물렀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산군 12년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뭐 사고를 쳐서 자살했다. 그냥 말이 그냥 막 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얘기가 연산군이 처음에는 착한 왕이었다. 꼭 이렇게 나가야지. 나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대신이었던 임사홍을 통해서 이렇게 탁 왔다. 이게 연산군 드라마 요즘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탁 꺼내놓는 게 이제 패비윤 씨가 너의 친엄마고 이렇게 쟤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약받아서 죽었다. 뭐 이렇게 돼서 그거 보고 뭐 붙들고 울고 이게 모든 드라마의 최고의 명장면이었는데 당연히 뻥이죠. 이분은 정말 찾아 상줘야 돼. 이 얘기가 어느 조선시대에 있던 글에 있는데 그 글의 저자는 벼슬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는데 전혀 나오질 않아 이름이. 그러니까 16세기에 우리가 몰랐던 어떤 위대한 드라마 작가가 16세기 연도도 정확하지 않은데 어느 조선시대 어떤 훌륭한 드라마 작가가 계셨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재능은 정말 대단해. 옛날에도 드라마 작가 하실 분 계셨다고. 그래서 이 양반이 썼던 책이
우리나라 역대 드라마사의 최고의 히트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하지 말고 그 드라마 썼던 이 이야기 지어낸 사람 주인공으로 하면 대장금도 어차피 두 번인가 밖에 안 나오는데 이 아저씨를 찾아가지고 모델로 해서 그런 소설을 쓰면 히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산군이 그러니까 윤씨 어머니 얘기를 듣고 훅 미쳐갖고 착한 왕이 폭군이 됐다라는 건 정말 드라마틱한 설정이고, 언제 알았냐면 즉위할 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충격이 없진 않아요. 다만, 그렇죠. 이 얘기가 그럼 연산군에게 충격을 안 줬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즉위하는 날, 이제 아버님, 왜 즉위할 때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막 이러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한데, 이거 쓴 걸 보니까 뭐, 왕비가 누구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연산군이 이게 뭐야? 왜냐면, 자기가 친어머니로 알고 있었던 그 당시 성종의 왕비도 윤씨였고, 패비 윤씨도 윤씨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이게 아마 어렸을 때 조금 이렇게 실수로라도 주변 사람이 하다가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성도 똑같은 윤씨지. 그리고 둘 다 후궁에서 올라가서 왕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얘기하다가 실수를 해도 이게 커버가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몰랐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왕으로 즉위할 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코 충격이 없진 않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식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았던 거죠. 그리고 어쨌든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그때 관련자들을 다 죽이고 그 패비 윤 씨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 했던 후궁들도 어떻게 아들들 죽이고 하는 거 보면은 이 문제가 뭔가 작용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책에 쓸 때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고 썼는데 그것 때문에 가끔 이제 오해가 나가지고 그 패비 윤 씨에 대한 복수는 아니고 순 정치적 의도였다 또 이해하는 분이 계신데, 근데 우리가 항상 인간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겹친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그 부분이 아니라 이런 면이 같이 있다. 단지 이게 복수가 그냥 너 우리 엄마의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거를 빙자해서 정치적 의도도 같이 각지고 했다라고 했더니 꼭 뭐 하나를 빼려고 한다. 그래서 연산군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이제 겹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복수하겠다 이랬던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나름 무오사와는 정치적으로 무오사가 아니 갑자사와는 정치적으로 야심을 갖고 한 건데, 아무튼 이런 문제를 이제 알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 건 맞지만 잘 나가던 임금이 그것 때문에 폭군이 된 건 아닙니다. 다만 내 짐작에는 연산군의 제일 문제가 신하들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신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단세포적으로 접근을 해요.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내가 사장님인데 우리 회사에 어떤 친구가 매일 요즘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막 매 자진해서 야근하면서 막 열심히 일해요. 그럼 보통 사장님 같으면 가서 등 두드려주면서 너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되잖아. 물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야심이 넘쳐. 내가 이제 어떻게든 회장님한테 잘 보여서 출세해야지 뭐 이래갖고 하는 거야. 그걸 알아도 회장님은 그냥 얘가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누구를 모함하거나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도 그걸 경계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칭찬해주면 되잖아. 요게 리더의 역할인데 연상원은 꼭 가갖고 등 두드려 주는 게 아니라 야, 나 너 알아. 너 사장짜리 욕심나서 그러는 거잖아. 야, 나 월급 너 반으로 깎으면 너 그래도 할래? 요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일단 연산군 실록 그러니까 성종 때 보면은 확실히 왕자 때부터 그게 좀 있었어요. 진짜 가정교육에 실패했는지 원래 성격이 그랬는지 엄마 패비윤 씨가 성격이 좀 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센 건지 하여간 조금 이렇게 성격이 극단적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복합적인 건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 신하들이 왕이 이렇게 신하들이 대관들이 좀 쓸데없는 소리를 해도 참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좀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래 리더가 되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두드려 팰 수도 없고 참아야지. 뭐 이런 생각 정도로 발전시켜야 되잖아. 얘는 그게 아니라 니들 편하려고 그러지.
니들 하는 말 중에 절반은 쓸데없는 게, 대간들이 원래 조선시대 대간이 그러잖아. 그 유명한 얘기가 그건 연산군도 알았을 거야. 이건 뭐 역사적으로 유명한 거야. 대간은 이래야 되는 거야. 왕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래. 오른쪽으로 가려고. 또 오해가, 왕이 사과를 먹을 드시려고 그래. 그랬더니 대간이 아닙니다. 사과를 드시면 안 됩니다. 감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 그래? 감 먹을래. 그랬더니 갑자기 전하, 감을 드시면 안 되고 사과를 드셔야 됩니다. 왕이 열받잖아. 야, 내가 사과 먹으려 했더니 감 먹으래. 그래서 자식아 감 먹자고 그러니까 사과 먹어. 너 왜 이래? 대간의 임무는 원래 그런 겁니다. 나 그네 탈래. 그네 타시면 안 됩니다. 미끄럼 타시죠. 미끄럼 탈래. 미끄럼 타면 안 됩니다. 그네 탈래. 너 왜 이러니? 원래 대간의 임무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가 나도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연산군은 답이 간단해. 니들 편하려고 그러지? 자식들이 말이야, 왕이 사과를 먹는 게 좋을지 감이 먹는 게 좋을지 적어도 간언을 하려면 니들이 찾아가서 공부를 하든가, 뭐 과일 중에 어느 게 좋은가, 사과와 감은 몇 시에 먹는 게 좋은가, 뭐 이런 거를 찾아갖고 와서 나한테 전하는 감을 드셔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자식들은 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감 먹으려면 사과 드세요, 사과 먹으려면 감 드세요. 니들 편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이렇게 간단 말이야. 물론 자기들이 편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대간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왕은 바보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누가 화가 안 나요.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요, 나도 왕조실록 보다가 대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와, 정말 왕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진짜로 제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알던 지내던 교수님이, 이분이 술도 되게 좋아하신가, 멋쟁이 이렇게 와도 이렇게 탁, 그때 교수님들은 좀 이렇게 멋쟁이들이 별로 없는데 옷도 딱 이렇게 칼라 세우고 오시고, 나이 드신 분이에요. 차도 그때 교수님들은 좀 점잖고 타는데 딱 이런 거 저기 좀 SUV 같은 거 타고, 뭐 30년 전이니까 타고 오고 되게 화통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사하다 있으면, 임 박사 이거 꼭 봐야 돼? 조사해야죠. 그럼 그러면 임 박사가 조사하고 나 저기 가 있을 테니까 와. 그리고는 가면 상 한 차려 놓고 먹자고 자기가 돈 내고 막 이러던 분이었는데 되게 멋쟁이였어요. 그분이 어느 날 차에서 막 흥분을 하는 거야. 자기가 정말 실력 보다가 대간들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열불이 난대요. 저런 놈들 쳐 죽인 게 뭘 잘못했어? 그분이 연산군 옹호파였어요. 그러면서 연산군이 뭘 잘못했어? 중국 황제가 다 했어. 근데 왜 우리나라 못한대? 실록 한번 읽어봐. 때려 죽이고 싶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 말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중국 황제 기준으로 보면 연산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했거든. 중국 황제도 그러는데 뭐 우린 하면 안 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도 그 문제가 계속 고민을 해봤고 참 오래 살아봤는데, 조선이라는 사회의 정치, 지금처럼 어떤 민주적인 구조도 아니고 뭐 등등한 데는 또 대간이 그러는 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옳은 글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나름 어떤 문제의식 하에서 나온 최선의 방법이에요. 왜 그런 방법밖에 못 써요? 그거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요 뭐를 자르는데 레이저로 자르면 정밀하게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거기다가 뭐 한 번은 물 닦고 절하고 막 이러면서 잘라. 정밀하게 자르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야 거기 절은 왜 하냐? 그냥 이렇게 싹 자르면 되지. 걔들은 공부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죠. 레이저가 있으면 쫙 하지만 레이저 없이 손으로 자르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를 우리 기준에서 봐서 니들은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니라고 꼭 비난할 수는 없잖아. 그게 걔들이란다. 우리 조상님들은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는 이 아이가, 우리도 힘든데 연산군이 그런 걸 못해. 그걸 못해가지고 꼭 어릴 때부터 꼭 그따위로 니들 편하려고 그러지. 그게 아니고 이래서 웃기지 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국악 노릇 하다가 이제 무오사가 무오사가 몇 년이지? 연산군 4년 1498년에 무오사가 터지는데 관료 집단이 커지고요. 관료 집단이 커지고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 같은 경우는 주로 공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신들이니까 권력자가 많질 않아요. 권력자가 많지 않으니까 왕하고는 형님 아우하듯이 굉장히 친한 것 같으면서도 나름 조심하게 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관료군이 서로 결혼하고 이렇게 쇠사 쫙 얽히고 해서 거대한 집단이 돼버리면 얘들도 자기 아이덴티티가 생기고, 나 하나 죽이면 그 뒤로 100명 있어. 나 하나 죽이면 나 하나 죽는 거로 끝나. 이런 두 구조가 있다면 어느 쪽이 더 조심하겠어요? 나 하나 죽인 건 별거 아니다 그러면 조심하죠. 근데 나를 죽여? 날 죽이면 뒤에 100명이 있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 건방져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성종 때부터 신하들 범주가 좀 커지고 훈구파들이 세지고 하면서 왕에 대해서 어떤 개혁적인 거,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됐으니까 뭔가를 같이 만들어 갑시다 구조가 아니라 있는 거를 잘 유지합시다 구조로 갑니다. 있는 거를 잘 유지합시다가 되니까, 예를 들면 세종 같은 경우는 야 이번에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 나를 따라라, 같이 가서 이걸 만들자, 와 이렇게 좀 뛸 수가 있는데, 성종 때쯤 오면 야 이걸 만들자, 뛰자 이러면 사람들이 손을 딱 맞고 뭘 만들어, 있는 거만 잘 유지하면 돼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왕한테도 자꾸 룰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세종이 참 좋았죠.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세종은 이제 호출을 해. 야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면 이런 법을 만들어야죠. 저 사람은 저런 법을 만들어야죠. 야 이걸 만들면 이렇고 저건 만들면 저렇고, 야 실험해보자. 누가 할래? 네가 가서 어디 가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주도적 학습 아니야. 근데 성종은 그걸 못해. 왜? 다 만들어 놨어. 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 그거요 몇 장 몇 절에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그걸 하시려면 오늘 한번 기도하시고 내일 목욕제기 하시고 도장만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신하들이 왕에게 어떤 걸 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니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좀 드라마 갖고 얘기하면, 기업이 이런 뭐 좀 창업해서 막 나가는 기업이고 막 바쁘고 막 뭐 이렇게 막 성장하는 기업이요. 그러면 사장님도 넥타이 막 이러고 막 뛰어들어와서 야 서류 어딨어 뭐 이러고, 요즘은 그런 영화도 안 나죠. 옛날에 그 드라마에는 그 바쁜 셀러리맨 있잖아. 넥타이 휘날리면서 뭐 한 손으로 빵 먹고 샌드위치 먹으면서 이런 거 끼고 막 뛰면서 어떻게 됐어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세종 때는. 성종 때가 되니까 어떤 애가 넥타이 풀고 막 뛰어도 이거 어떻게 됐어? 자네 왜 이래? 오늘 늦잠 잤구만. 사람이 말이야 제 시간에 딱 일찍 일어나서 복장 단정하고 회실에 들어와야지. 뭐 하는 거야? 네가 좀 10분만 일찍 일어났어도 다 제대로 하고 왔을 거 아니야. 밥도 10분만 일찍 일어났으면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하들이 꼭 왕을 억누르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시대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야지. 이러다 보니까 성종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연산군도 이제 그런 거를,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산군이 튄 거지. 왜? 아니 우리 세종대왕님께서는 말이야, 야 바쁘다 추림이 있고 뭐요 이랬는데 왜 나는 이러고 있어야 되니? 그리고 뭐가 이렇게 예의범절이 많어? 그러니까 자꾸 예의범절만 만들어. 오늘 신하들 축구 시합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회장님이 추름이 입고 와서 나도 뛸래! 이런 게 세종 때 분위기야. 아니면 태종 때 분위기일까? 하여간 근데 성종 때는 조기 축구 시합을 친화 축구 시합 제20회 축구 시합을 하겠습니다. 전하께서는 그때 요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왜? 세종대왕이 요 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0분쯤 지났을 때 일어나셔서 박수를 3번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승한 팀에는 이거를 주셔야 됩니다. 아 싫어 나 이거 줄래. 허허
이게 다 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주실 때는 먼저 악수를 하시고 어깨를 2번 두드려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의전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말, 기업이 의전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정체된다고 그런 말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의전의 시대가 오죠. 이렇게 되니까 연상무슨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왜 해야 되는데? 니들 나 바보 만들려고 이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다 꼬아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왜 점잖게 걸어야 되냐? 니들 편하려고 그러잖아. 내가 왜 정시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니들 나 출근하기 전에 막 놀다가 땡 하면 이렇게 앉아 있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연산군은 이렇게 하면 난 아무 때나 들어갈 테니까 항상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돼. 내 눈에 니들이 다리 뻗고 앉아 있는 거 보이면 죽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게 되는 거야. 요거는 지금 실록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쉽게 하느라고 비유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제발 좀 이제 그렇게 얘기하세요. 실록 이런 얘기는 없고, 근데 내가 비유는 정확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무오사가 나면서 무오사는 어떻게 보면 이거랑 연상은 관련 없이 났는데 한번 숙청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하여간 한 피를 묻히면 좋은 게 한 번은 권력이 세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 역시 사람을 한번 패니까 말을 듣는구나. 오 이거 패는 거 좋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정치의 구조나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잘 아는 사람은 한번 피를 묻혔더니 애들이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아 이거 더 위험한 거야. 얘들이 지금 피해 복종을 하는 거지 마음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더 위험해. 똑똑한 사람 같으면 이럴 텐데 어떤 애들은 그냥 얘 보니까 패면 다 되는구나. 여기 또 신하가 와서 전하 사람들은 마음으로 복종시켜야지. 이게 지금 주먹으로 패니까 지금 앞에서 기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 지금 나한테 사기치는 거지. 니들 편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거 요즘 현실에도 이런 일 많아요. 그래서 연산군은 이제 왕의 권위를 세우는 거 이런 거 이제 신나기 시작해요. 근데 어쨌든 왕은 권력이 있으니까 신하들이 말은 듣잖아. 근데 이때 연산군 보면 맨날 그래. 뭐 경연에 나오세요. 니들 뭐 나한테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 왜 나가? 그래도 막 나오라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나가. 근데 이분이 나름 창의적이야. 우리 생각에는 연산군쯤 이제 됐으면 나 안 나가 어쩔래? 아니면 배 아파 이럴 것 같잖아. 경연 안 나오라 그러면 같은 핑계를 2번 한대. 오늘은 배가 아파서, 오늘은 귀가 아파서, 오늘은 혀가 아파서, 오늘은 눈이 안 좋아서. 무슨 애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매일 바꿔가면 야 정말 핑계 끝내줘. 같은 핑계를 2번 안 쓴다. 이걸 나름대로도 자존심을 갖고 끝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귀찮으니까 한번 피를 봤더니 좀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가요. 왕은 존귀하다. 왕은 존귀하다. 근데 오늘 내가 몸이 조금 불편하다. 이게 그럼 의사한테 보이셔야죠. 이게 의사가 보면 별거 아닌 거라 분명히 그럴 거야. 근데 니들이면은 뭐 그래도 나가야지. 근데 왕은 어때? 존귀하잖아. 니들 왕은 존귀하다며. 하늘이라며. 근데 내가 몸이 좀 아프면 그러면 안 되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오늘은 줘야 돼. 나중에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음악이 뭔지 모르겠는데 요즘 같으면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이것도? 예를 들면 조금 옛날식으로 해서 옛날에는 클래식을 들어야 우아하고 뭐 하드락 같은 거 들으면 좀 천박하고 이렇게 말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에서 하드락을 튼다. 이거 뭐 아무도 그렇게 못하잖아. 근데 갑자기 예술의 전당에서 하드락을 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전하가 체면이 있지. 이런 걸 틀면 안 됩니다. 그거 맞는데 내가 마음이 좀 지금 안정이 안 되잖니. 근데 나는 하드락을 들어야 마음이 안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하드락을 하는 거는 뭐 안 좋긴 하지만 내가 좀 귀중한 사람 아니냐. 내가 세상의 중심 아니냐. 그러니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오늘은 좀 하드락을 틀자. 요런 식으로 하면서 맨날 이렇게 가요. 그리고 예의범절도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재미 붙이니까 점점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의가 있잖아. 이 역공이 나가 이제. 니들 나보고만 예의를 지키라고? 니들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규정 이외의 예절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압가스님 회원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사건이 어느 날 생찰 나갔는데 이것도 진짜인지 좀 썰인지 모르겠지만 생찰 나갔는데 비가 왔대요. 비가 와서 땅이 진창이 되니까 왕이 지나가니까 애들이 다 이제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땅이 지르니까 또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또 비싼 옷 입고 그러니까 자리를 바닥에다 깔고 엎드렸대요. 근데 조선은 한지가 워낙 두꺼워가지고 그거 갖고 비옷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이 한지 기름 먹인 걸로 이게 참 다용도 요즘 말하면 돗자리 같은 그걸 자리로 써요. 그래서 앉을 때 방석으로 쓰고 그렇게 흙탕에 놓고 하는 건 아마 그거는 거의 휴대용 방석이 중국에까지 소문날 정도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 그래서 깔고 했어. 예법에 왕한테 절할 때는 방석 깔고 앉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없거든. 그래서 깔고 했더니 갑자기 딱 째리더니 저놈들이 지금 옷 안적시겠다고 자리 깔고 꿇었단 말이야. 잡아와.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들이대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소위 왕이라는 존재를 스스로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소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마치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뭐 패비윤 씨가 패비된 거는 어머니의 잘못인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연산군 10년에 대숙청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절대로 어머니를 위한 복수만은 아니고 일종의 그거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연산군 5년부터 10년까지는 좀 조심해요.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정치도 하는 척하고 신하도 좀 이렇게 친한 척하고 그리고 특히 그 어머니 죽음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막 봐주고 용서하는 척하면서 하다가 어느 날 확 들이쳐서 대숙청을 하는데 그거를 핑계로 소위 신진하고 그 기존 훈구 세력을 다 치죠. 요게 결정적이었지. 원래 정치의 숙청이라는 거는 하나를 동원해서 하나를 쳐야 그래도 지가 안전하고 이간절을 시켜 쳐야 되는데 연산군은 나는 왕이다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둘을 다 친 거야. 둘을 다 치고 다 거짓말하고 치고 다 속이고 쳤어. 리더가 제일 조심할 게 나는 뒤통수를 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요 리더가 뒤통수를 치고 이런 일도 있죠. 뭐 요즘엔 우리 요즘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좀 옛날에 그러니까 뭐 좀 그런데 그런 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면 뭐 삼국지의 조조도 그러고 그러지만은 뒤통수를 치고 신하를 배신을 한단 말이야. 이럴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연산군이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서 누구를 죽였다 하면 사람들이 저래서 한 거구나. 그런 거는 그래도 조금 납득을 해요. 그런데 그게 없어. 어머니의 복수를 그래 저거는 그래.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왜? 자기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을 갑자기 뒤통수를 쳐서 죽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아무도 왕을 안 믿게 되죠.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옛날에 사냥을 갔더니 누가 막 왕의 바지 붙잡고 나를 죽이고 가십시오, 밟고 가십시오 막 이랬다 쳐요. 처음에는 막 상주 그러는 것 같다. 어느 날 왕이 죽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걔가 좀 심하긴 심하지. 왜냐면 사람들은 일단 좀 약간 현실 안주적이니까 죽인 건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때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더라, 열받겠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연산군은 갑자기 모두를 돌이켜보니까 저 사람은 왜 죽였지? 저 사람은 왜 죽였지? 저 사람하고는 맨날 장기 떴는데 왜 죽였지?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 왕의 관계를 딱 끊어버리게 돼요. 못 믿는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신뢰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월산대군 부인 박 씨를 연산군이 어떻게 해서
죽었기 때문에 박원정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아니고 도저히 반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을 것 같은 박원종이 반란의 선봉에 섰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아무도 연산군을 안 믿게 됐다. 그리고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연산군이 야 이제 끝났다. 나는 어머니의 복수를 핑계를 댔으니까 이장현님 감사합니다. 야 이제 끝났다. 난 이거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서 한 거니까 니들 이제 괜찮아.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라고 말을 해도 한번 그거를 본 사람들은 안 믿죠. 적어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배신을 리더가 한다 그러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이 진짜로 어머니의 복수라는 거를 핑계로 어느 정도 숙청을 했고 사람들이 그거를 납득했다면 오래 갈 수도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정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연산군 얘기를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려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렸네. 다음 시간에 제가 연산군 2탄 그 흥청망청 얘기랑 연산군에 관련된 온갖 그 사례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왜 맞는 얘기지 안 맞는 얘기지 이런 거 좀 얘기하고 연산군 그 중종 반정과 관련된 이야기는 광고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작은 영상 올리긴 했는데 우리가 두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코로나가 가을에도 사실 완전히 뭐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공개 강의하거나 큰 행사는 잘 못할 것 같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여름 지나고 좀 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지방 가거나 할 때 그러니까 지방 강연 가거나 할 때는 그때 작게라도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공고를 해서 뭐 잠깐만이라도 답사 모임을 갖거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오해는 마시고 어쨌든 회원하시고 지원해주고 분한테 또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지역 답사 갈 때는 일단 회원분들한테 먼저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하면은 두 번째 가게 되면은 이제 일반 회원분들한테도 공고를 해서 제가 지역 가면은 이렇게 사적으로라도 이렇게 한 번씩 가도록 하고 모임을 갖도록 하고 9월 달부터는 뭐 어쨌든 야외 답사 같은 건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지금 사실 장소 하나 알아본 데도 있는데 조금 더 크게 공개 답사 같은 것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회원이 넘치면 일단 회원 위주로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제 달에 한 번 정도는 작년에 우리 남한산성 답사 한번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능하면 좀 야외 가능한 쪽으로 이런 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저희가 지금 우리 채널에 지금 이번 광고가 나갔지만 7월 달에 여러 가지 지금 새 프로를 좀 넣다 보니까 그게 좀 바빠가지고 정작 소위 밀리터리 관 쪽 콘텐츠가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밀리터리 콘텐츠를 7월 8월 좀 준비를 해서 우리가 좀 시리즈로 준비를 해서 8월부터 쭉 올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시고 가능하면 공개 강연 같은 거 지금 좀 의논하고 있는데 최소치로 하려고 어떤 최대한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양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꽤 좋은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시청률이 너무 안 나와서 좀 되게 고민스러워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서 조회수나 이런 좀 많이 좀 성원해 주셔서 여러분이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이제 질문 같은 것도 좀 많이 해 주셔서 더 콘텐츠가 스스로 개발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